자, 오늘도 컵대회 포함해주고 5경기 있는데 일단 맨시티 말고는 다 컵이에요. 가보겠습니다. 아탈란타 대 스페치아 뭐 컵대회고요. 일단은 뭐 아탈 같은 경우 직전 경기 그래도 대승하긴 했죠. 살레르니 개똥팀 상대로 8대2 9.5 오버까지 띄워줬고, 스페치아 같은 경우도 최근에 기세가 좋기는 해요. 뭐 아직 재계 이후에 패배가 없습니다. 아탈란타랑 공교롭게도 스페치아 홈에서 비겼고, 뭐 레체랑도 비겼고, 스페치아가 직전 경기 토리노 원정 가서 경기력이 상당히 괜찮았어요. 승리를 거두긴 했는데, 어쨌든 스페치아 강등권 싸움에다가 3일 뒤에 뭐 로마랑 또 리그 경기도 있고, 둘 다 솔직히 일정이, 아탈란타는 3일 뒤에 유벤투스 원정이야. 스페치아는 3일 뒤에 홈에서 로마랑 붙고요. 근데 어쨌든 요거를 일정을 감안하면 솔직히 배당 1.3배 좀 너무하긴 했어요. 너무 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아탈이 어쨌든 스쿼드적으로는 나름 깨끗한 부분이 있고 부상자들이 크게 없거든요. 스페치아 같은 경우 뭐 수비 쪽에 바스토니도 좀 빠지는 것 같고, 뭐 이런 부분은 분명히 있는 모습이어서 빠르게 보내드리고,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탈란타가 특히나 이번 시즌 유럽 대항전도 없거든요. 지난 시즌에 워낙 죽을 썼기 때문에 뭐 유로파나 이런 것도 안 나가요. 이거밖에 없어. 컵이랑 리그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도 컵 대회 정도 요 정도 사이즈에서는 잡고 올라갈 만하다. 스페치아가 여전히 강등권에 위치해 있고, 다음 경기 로마라는 또 어려운 상대. 뭐 둘 다 로테이션을 돌리든 뭐 어떤 식의 결과가 나오든 스코어 자체는 아탈란타가 좀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아탈슨 배당은 조금 너무 낮긴 한데 그래도 잡아줄 수 있다고 봅니다. 넘어가고요. 오늘 라치오 대 볼로냐, 요것도 컵대회입니다. 같은 컵대회고요. 라치오가 재개 이후에 뭐 살짝 들쑥날쑥하기는 한데요. 직전 경기는 뭐 사스올로 원정에 승리를 거두긴 했습니다만, 그 전에 뭐 엠폴리, 레체한테 연달아서 뭐 승리를 거두지 못했죠. 수비적인 문제가 좀 드러났었고, 집중력적인. 뭐 직전 경기 사수전에는 수비가 괜찮긴 했어요. 사수가 워낙 못하기도 했고, 볼로냐는 로마 아탈란타한테 2번 아쉽게 패배를 했고, 그리고 직전에 우디네스 원정에서 귀신같이 뭐 승리를 거두긴 했는데, 뭐 상대 전적은 보시는데 바와 같이 좀 압도적이에요. 옛날까지 내려가도 라치오 홈에서는 15승 6무 2패, 차이가 좀 많이 나는 모습이고, 최근에 뭐 2연승도 있고 한데요. 어쨌든 라치오가 지금 임모빌레가 출전 여부가 좀 불투명한 것도 있고, 볼로냐도 뭐 아르나우토비치 여전히 못 나오고, 뭐 2선 쪽에 또 쌍전에도 또 부상당한 것 같고, 뭐 보니파제나 실베스트리 뭐 이런 부상자들은 좀 늘고 있는데, 몇몇 자원들은 그래도 복귀해가지고 불투명 정도 떠 있고, 오늘 같은 경우 니콜라스 도밍게스가 출전이 어쨌든 지난 경기 출전 정지로 빠졌기 때문에 3선 쪽에 이제 볼로냐 핵심 요놈이 이제 출전이 또 가능해요. 또 빠른 카운터 어택이 나름대로 위협적인 모습들도 있고, 이런 부분 감안하고, 또 라치오가 유로파에서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유로파 컨퍼런스 일정도 있거든요. 앞으로 그런 부분까지 감안했을 때 정배에 대한 메리트는, 배당이 근데 높기는 해요. 메리트가 없다고 보기엔 좀 그렇고, 정배가 어쨌든 배당이 높으니까. 또 5일 뒤에 AC 밀란 그리고 피오렌티나, 앞으로 이제 홈에서 상당히 어려운 팀들과의 일정이 좀 많이 남아있는 부분들, 이런 걸 봤을 때는 볼로냐가 해볼만 하다. 볼로냐 리그밖에 없잖아요. 일정도 훨씬 나은 상황에서 이 경기 다음에 크레모네세야. 볼로냐고 홈에서 크레모네세, 그 다음에 스페치아, 이런 부분 봤을 때 볼로냐 해볼만 하다. 볼로냐 프레 언더 봅니다. 울프란 세 번째 맨시티 토트넘. 근데 일단 뭐 토트넘이
맨시티 상대로는 은근히 좀 강해요. 상대 전적이 거의 뭐 호각이죠. 5승 1무 5패. 물론 홈에서는 맨시티가 훨씬 더 많이 잡긴 했습니다만 귀신같이 뭐 맨시티만 만났다 하면은 뭐 갑자기 뭐 이기거나 그런 못하다가도 맨시티만 만나면 이기거나 그런 내용을 좀 보여줬었기 때문에 무서운 거는 사실입니다만 최근에 토트넘의 경기력을 보면 솔직히 신뢰가 안 가죠. 뭐 직전에 아스날한테 뭐 꼼짝도 못하고 당했고 뭐 개똥팀 클펠 잡은 거 말고는 이번 시즌 아니 재개 이후에 아직까지 승리가 없어요. 브렌트포드한테 비기고 홈에서 빌라한테 무득점 뭐 이런 식인데 맨시티도 어쨌든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뭐 케빈 데이브라나가 최근에 또 개인적인 사유 때문에 어디 왔다 갔다가 이렇게 한 걸로 좀 알고 있고 그래서 오늘 불투명이긴 한데 나올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컨디션적인 문제가 있고 또 중앙수비 쪽에도 여전히 뭐 후뱅 디아스나 또 누구야 한 놈이 후뱅 디아스 존 스톤스 이런 애들 여전히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라포르테도 폼이 그다지 좋지는 않은 상황에서 뭐 네이선 아케나 또 아칸지 이런 애들 좀 많이 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배당이 일단 짜긴 한데요. 지금 그래도 토트넘 쪽을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토트넘 같은 경우 지금 너무 안 좋긴 해요. 그나마 다행인 점이 부상자들이 많이 들어와서 토트넘이 뭐 이전 직전 아스날전에 크루스스키나 이런 애들 복귀한 것도 그렇고 뭐 시알리송도 폼이 안 좋긴 했어요. 근데 어쨌든 복귀는 했고 오늘 경기는 폼이 좀 더 나아졌을 가능성이 높겠죠. 벤탄쿠르까지 미드필더 쪽에 복귀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그 부상자가 그냥 거의 다 돌아왔어요. 토트넘이 이제는. 그런 부분이 조금 걱정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지금 경기력이나 여러 가지 감안했을 때 맨시티 원정에서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맨시티가 특히나 직전형이 맨유한테 일격까지 맞았기 때문에 충분히 잡아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일반승 같은 경우 어느 바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토트넘이 득점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맨시티 역시나 토트넘이 또 내려앉아서 경기를 할 것 같은데 맨시티의 최근 화력적인 부분을 봤을 때도 토트넘의 수비를 뚫는 데 있어서 그렇게 수월할 것 같지는 않고요. 반대로 토트넘도 뭐 손흥민의 폼, 케인의 폼 너무나도 많이 떨어져 있고 특히나 미드필더 쪽에서 지원도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무득점 가능성까지 고려했을 때 3.5 언더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비아레알 대 레알. 레알이 이제 그 슈퍼컵 결승전에서 이제 파리스한테 3대 0으로 지고 왔어요. 3대 1이죠. 마지막에 한 골 넣어서. 어쨌든 일정도 훨씬 불리해. 얘는 뭐 15일에 사우디에서 경기하고 넘어와서 지금 또 이 경기하는 거기 때문에 일정이 그냥 너무 힘들다. 여차저차 막 부상자 쪽에서 막 추하맨이 이런 애들 여전히 부상 중이고 문제가 많죠. 수비도 많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어, 뭐 밀리탕도 그렇고 또 알라바 이런 애들 계속 부상 중인 상황에서 지금 리디어까지도 수비 쪽에 레알이 흔들리고 있고 그래가지고 오늘 경기 뺀다는 것 같은데 이런 뭐 나초나 뭐 센터백 라인 구성에 있어서도 지금 레알이 상당히 많이 흔들리는 타이밍에다가 미드필더 자원들도 추어맨이가 없는 상황에서 또 발베르데를 기본적으로 레알이 윙으로 많이 쓰잖아요. 그러면서 모드리치, 뭐 토니 크루즈, 또 카마빈가 요런 라인업들이 보통 많이 나왔었는데 힘이 없어요. 나이가 너무 많이 늙었다 보니까 카마빈가는 아직까지 추아메니만큼 적응을 잘하고 있지 못하고 토니 크루스나 모드리치는 사실 끝났어요. 토니 크루스는 거의 은퇴 준비하고 있고 모드리치의 불꽃은 월드컵 이후에 꺼졌죠. 월드컵 모드리치 마지막이었잖아. 더 이상 동기부여가 없어. 그런 상황에서 레알이 지금 너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오늘 같은 경우 오늘 경기부터는 제 생각에 발베르데가 미드필더 쪽으로 확실하게 좀 자리를 옮기는 타이밍이지 않을까. 라인업상으로는 그래도 주전 라인업 좀 많이 쓸 것 같거든요. 레알이 생각보다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조금 더 공격적인 포지션이다. 발베르데가 미드필더로 간다는 거는 좀 더 화력적인 부분에서 전방 쪽에 힘이 더 실리는 부분은 있어요. 대신 이제 밸런스나 이런 부분은 수비보다는 좀 공격 쪽에 조금 더 치중이 되고 특히나 레알이 지금 수비가 안 좋기 때문에 이걸 가리려면은
전방 쪽에 화력이 더 터져야 돼. 이런 부분들. 비아레알은 한창 어려운 부분이 있었지만 그 제라드 모레노가 확실히 복귀한 이후에 득점에 대한 부분들이 잘 터져주고 있죠. 재개 이후에 전경기 득점을 하고 있고 전반기 비아레알은 이제 계속 무득점 뭐 갑자기 뽀록으로 2골 또 무득점 이러다가 지금 재개 이후에 전경기 득점이야. 발렌시아 홈에서 2대1로 잡았고 레알과의 매치도 있었죠. 2대1로 잡았고 셀타비고와 상당히 어려웠던 경기였는데 비아레알이 거의 개털렸거든요. 셀타비고 원정 가서 아무것도 못했는데 제라드 모레노 중거리 한방 역시나 복귀해서 또 그런 게 그거 해서 어떻게 무라도 캔 부분 이런 부분 봤을 때 비아레알에 대한 득점에 대한 가능성 상당히 높다. 개인적으로는 지금 레알은 전혀 믿음직스럽지 않은 타이밍에서 비아레알 프렘 보고요. 어노바는 역시 다득점. 레알의 라인업이나 여러가지 고려했을 때 다득점을 갈만하다. 넘어가겠습니다. 비아도 부상자 있어요. 뭐 로셀소나 뭐 구대 공격수 잭슨에 뭐 이런 애들 여전히 빠지는 걸로 보입니다. 마지막 유벤투스 대 몬차. 이것도 컵대입니다. 참 그 전에 비아레알 레알도 컵대예요. 맨시티 토트넘 말고는 다 컵대회. 또 마찬가지로 컵대회인데 배당이 조금 올랐네. 1.45배. 일단은 뭐 몬차가 생각보다 무섭다는 거는 뭐 여러분들도 다 아실 테고 몬차가 재개 이후에 패배가 없습니다. 뭐 피오렌티나 원정 1대1 무, 그 다음 홈에서 인터밀란이 2대2 무, 그 다음에 원정에서 크레모네스의 3대2 승리. 유벤투스 같은 경우는 직전 나폴리전에 이제 수비 라인에 대한 밸런스가 완전히 좀 무너지면서 대패를 당했었는데 유벤투스가 어쨌든 직전 경기 나폴리전에 수비가 무너진 부분은 키에사의 좀 선발 기용에 대한 여파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워낙 공격적인 선수고 하다 보니까 그쪽 라인에서의 수비가 전혀 안 되긴 했어요. 키에사의 수비 커버 이런 부분들. 오늘 라인업이 솔직히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유벤투스가 여전히 그런 공격 쪽에서의 그런 걸 살려줄지 아니면은 다시금 좀 잠그는 모습으로 갈지. 여전히 뭐 보누치, 뭐 블라우비치, 쿼드라도, 뭐 데실리오 이런 전방이나 수비적 자원들이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고 원차는 센시는 복귀한 것 같긴 한데 뭐 로벨라 여전히 불투명해. 모타도 2선 쪽에 불투명해 떠 있는 모습들. 개인적으로 배당도 참 애매하고 반대 보기도 뭐하고 정배 찍기도 뭐하고 그런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다득점 보겠습니다. 몬차가 어쨌든 나름대로 주도적인 경기 운영을 통해서 계속해서 양질의 찬스들 이번 시즌 재개하고부터도 더 그렇고 양질의 찬스들을 만들면서 득점에 계속해서 성공하고 있는 모습들이 분명히 인상적이고요. 유벤투스가 키에사의 출전 시간이 늘어날수록 수비 라인에 대한 부담감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예전 이번 시즌 두 팀의 매치업도 몬차가 홈에서 유벤투스를 잡는 모습도 좀 있었고 유벤투스가 오랜 기간 무득점으로 선전해 왔다고는 하나 흐름이 한번 깨진 부분들 몬차한테 의외로 실점할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정 면에서도 몬차 같은 경우 이제 3일 뒤에 사수올로와의 매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여유로운 또 상황입니다. 유벤투스는 아까 아탈란타 경기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홈에서 아탈란타를 맞이한다라는 점 1.45 정배가 좀 맛있어 보이긴 하는데 뭐 찔러볼 수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맛있어 보이긴 해요. 솔직히 1.45 맛있어 보이긴 하는데 저는 다득점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